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 상식 7가지 이 영상 하나로 한번 종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 제가 봐도 이거 굉장히 괜찮네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7가지 정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요걸 보시면서 아마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뭔지 좀 이해는 되는 개념 정리가 될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네트워크에서 그 비네트워크 모더 삐양님께서 올려주신 블록체인 상식이라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저도 읽다 보니까 과거 내용이지만 좀 도움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합의 알고리즘의 유형이다. 비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과 작동 방식. 왜 사람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 방식의 형식적 지식과 무지함 때문에 비네트워크를 비판하는 등등등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요번 시간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암호화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볼 수는 없지만 가상 컴퓨터 화폐로 존재를 하며 교환의 매개체로도 인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소 매개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치 저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가상 고정 자산으로 정의를 한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코인으로 불릴 수도 있고 지폐의 현재 발전은 피아트 통화, 페이퍼 머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 동안의 돈의 다음 발전은 크립토커런시예요. 그래서 이 크립토스는 미래의 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바터에 대한 무역이 사라지듯 조만간 피아트 커런시, 페이퍼 머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래는 모두가 크립토커런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개념. 두 번째는 디지털 월렛인데요. 디지털 월렛은 사용자가 크립토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페이퍼 머니, 피아트 통화를 보관하는 은행과는 달리 우리 은행에 크립토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전을 보관하는 디지털 크립토 지갑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갑 주소예요. 공용 키라고도 하는 암호 코드는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암호 코드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해서 현재 은행에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것과 달리 말이다. 은행 계좌번호 하지만 여기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선 지갑 주소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송수신한다라는 이런 점을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은행 계좌번호는 피아트, 통화 지폐를 이체한 데 사용하는 동안에 크립토커런시 버추얼 머니를 전송하기 위한 월렛 어드레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 지갑 문구 개인키입니다. 디지털 월렛에서 트랜잭션을 인증하는 보안 코드 역할을 하는 유니크 서명이다 해서 패스 구문 개인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원장 관련해선 회사와 회사의 일상적인 기업 금융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고, 회사가 사고 팔 때마다 해당 거래가 회사의 레저에 기록이 된다라는 걸 원장이라고 하고요. 블록과 블록체인, 블록은 모두 크립토커런시의 재무 기록, 정보 및 거래가 포함된 디지털 원장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하나 이상의 블록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인데, 크립토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를 저장하고 기록한다. 블록은 단일 원장이며 하나 이상의 블록이 숫자 또는 시간 순으로 결합 또는 병합되는 경우를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건 또 볼 수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 보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단순히 특정 코인 크립토가 개최되는 장소 또는 그 기반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더리움을 위한 ERC, 트론을 위한 TRC,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을 위한 BP, 그다음 고체인, 파이체인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동전이 ERC20, TRC20, BP10, 그다음에 해코, 그다음 고체인 등으로 쓰여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전이 호스트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더넷에 자체 호스트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비트코인, 트론, 라이트코인 등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코인은 자체 네트워크 호스트만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 호스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코인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형의 코인은 주석 요청, RC 코인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죠. 다음 보면은 교환합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혹은 온라인 코인 마켓인데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코인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대부분의 교환소가 지갑 역할을 하지만 모든 지갑이 교환은 아니다. 거래소에서 당신은 코인을 사고 팔고 거래하고 전환하고 교환하고 보내고 받고 인출할 수 있고, 채권 등과 같은 인기 있는 거래소가 있다.
그리고 토큰이다. 자, 이것은 의존적이고 자체로는 작동할 수 없는 코인의 종류인데 이 코인은 암호화폐 호스트 또는 공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의존한다. 토큰은 항상 암호화폐로 오인이 된다 해서 대부분의 토큰은 의존적 코인, 그리고 토큰이 서브 코인 또는 세빙 코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토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된 것들, 우리가 메인넷이 된 거라고 하죠. 메인넷이 된 것들은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고 메인넷이 되지 않는 것들은 토큰이라고 합니다. 토큰은 보통 네트워크를 의존해서 사용한다라는 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부트스트랩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하는 프로모션 활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거래소에 암호화폐 ICO로 등록을 할 때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 많은 투자자 및 인력 거래를 얻는 것인데 에어드랍은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화 시작에 대한 소유권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를 설명하자면 에어드랍은 프리미처 또는 ICO 초기 코인 제공으로 알려진 프로세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배포되는 다가오는 코인의 유형이다. 대부분의 에어드랍은 실제 가상 코인이 아니다. 에어드랍은 가치가 없거나 출시 전에 대중에게 배포되고 쉿코인이라고도 알려진 시기상조이거나 개발되지 않은 토큰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든 코인은 시간이 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사용자,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주는 것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한 형태예요. 그래서 에어드랍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호스트 또는 공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규 개발 및 개발 중인 코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에어드랍도 사전 판매로 제공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에어드랍 형태는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의 다르기도 하다라는 거. 이건 이제 22년도에 작성했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대안이라는 말,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A커피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회사가 나왔는데 이 커피가 만족감을 덜 준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커피를 즐기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이제는 A커피 사용을 중단하고 B커피를 구매하기로 해서 결정하여 원하는 만족감을 얻는다. 그래서 B커피가 더 맛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해서 B커피를 구입해서 소비하고 그리고 C, D, E 커피를 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커피를 사용하는 소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다 답답하니까 알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A커피에 존재했던 최초의 커피인 비트코인과 같은 비트코인의 정책 조항, 조건이 일부 거래자들에게 더 이상 선호되지 않을 때까지 비트코인을 즐겨 사용했다.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코인들,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코인들은 뭡니까? 다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또 주요 특징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면 블록체인 상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비네트워크에 대한 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좀 공감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뭐 B를 A라고 부르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2명뿐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건 이제 개념에 대한 정리들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작동의 원리에 대한 기초 지식과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족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 방식과 마이닝 운영 방식에 대해 공식 지식을 가진 사람들 해가지고 전문가이자 전문가로 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 코인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채굴 방식이라는 거 물론 저도 이제 무료 채굴 코인이라는 걸 다루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코인의 채굴 방식은 뭐다? 컴퓨터로 채굴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프리 마이닝 그리고 마이닝 피 아니면 마이닝 파이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요즘엔 통상적으로 그냥 뭔가를 채굴하는 행위 그러니까 뭔가를 보상을 받는 행위 사실 그걸 에어드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굴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기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블록체인 상식에서 5번째라고 하는데 토지와 물, 자연의 무료 선물이다 해가지고 나오죠.
이것도 역시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무료 증정,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비마이닝이라는 비코인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건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의미를 갖거나. 왜냐면 지금은 이제 비코인 시간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마이닝은 단순히 입력, Proof of Work or POS, POA, 그리고 SCP 또는 POB 등을 제공해서 보상을 생성하는 컴퓨팅 알고리즘 절차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해서 나오죠. 작업 증명하고 지분 증명을 참고해라 해가지고 POW와 POS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했을 때 POW, 작업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해시 속도가 가장 빠른 최초의 마이너와 블록에 대한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의 높은 에너지 소비를 특징하는 마이닝 알고리즘 방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POS는 POW의 대안이라고도 하는데, POS, 광부, 노드 또는 이렇게 인게이저는 마이닝을 할 수 있고 보상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광부가 보유한 코인의 양은 얼마나 더 빨리 마이닝을 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뭐 네트워크 코인에서 코인 채굴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코인을 마이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컨센서스 알고리즘. 스테이킹은 락업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죠. 뭔가 우리가 맡겨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보상을 받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뭔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7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SCP, FBA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피더레이티드 비나팅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비디오를 공유하기 전이라고 나오는데, 뭐 로컬 뱅킹 시스템과 크립토커런시 시스템 간에 어떻게 거래가 검증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죠. 중앙 관리 기관과 함께 중앙 집중식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은행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련의 이런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중앙화와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집중적인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이 통제하는, 우리 지금 코인으로 따질 것 같으면 거래소를 얘기하죠. 거래소가 따지는 건 이제 중앙 집중식 방식이라고 하고, 거래소 외에 나머지 방식을 이제 탈중앙화 방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쪽은 약간 부실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블록체인 상식의 7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코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연계돼서 나와 있는데, 앞에 4가지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그런 블록체인의 일반 상식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다 보면 아마 이번 시간 유익하고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블록체인 상식,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각자 댓글 또는 뒤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깔끔하게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